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ADHD협회 이성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기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유능한 직장인 되기라는 주제로 세 가지 정도 제가 소개할 겁니다. 우선 문제 해결하기, 그리고 직장에서 압도적인 어떤 업무 관리하기, 세 번째로는 조직적으로 서류 정리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해결하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성인 ADHD 분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어떤 문제에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는 여러분 다 경험하시겠지만은 일단은 피하려고 하는 게 흔한 여러분들의 대처 방식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 피하고 보자 이런 마음을 보다 내려놓으시고 일단 알아차리시고, 그리고 차분하게 여러분 종이에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물론 쉽진 않겠지만 습관이 들이는 게 필요하겠죠. 우선 문제를 종이에다가 먼저 적어보세요. 문제를 정의하기라는 얘기죠. 문제를 적어두시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 대안이란 말은 내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브레인스톰이죠. 그냥 거르지 마시고 종이에다가 대안책을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안이라는 어떤 썼던 리스트를 각각 하나씩 보시면서 찬성 반대, 일종의 이게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하나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좋을지 나쁠지, 손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각각의 어떤 선택, 대안이 되는 어떤 해결책을 한번 평가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해결책에 대한 점수, 이게 실제 이제 해결책으로 1점에서 10점 정도로 채점해 보는 거죠. 이 대안책이, 이거는 실제로 가능성이 좀 낮아. 1점. 이 대안책은 해결책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아주 실제로 가장 높은 건 10점을 하시고, 이건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흔히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이 선택지로 대안적인 어떤 해결책으로 한 두세 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개를 골라서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실천해보고 첫 번째 대안을 가지고 해보고 보시고, 이게 충분히 이제 해결책이 되면은 그걸로 가시고, 그거 좀 약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선택한 해결책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일단 하고 멘붕이 되는 게 자제하시고, 멘붕이 안 되도록 다음 어떤 또 기회에 저희들 또 구체적인 어떤 코칭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차분한 마음으로 일단은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동시에 해결책에 대해서 일단은 시각화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머리에 담고 계시지 마시고, ADHD 분들은 이제 머리에 담고 있는 작업 기억이 약하다고요. 그죠? 여러분 머리에 갖고 있는 걸 계시는 게, 머리에 붙들고 있는 게 힘드시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또 시각적으로 보면서 쓰면은 또 이제 머리에서 잘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필히 머릿속에 복잡한 문제나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필히 써본다. 이렇게 이제 먼저 문제 해결책은, 해결하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실천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주 이제 ADHD 분들이 호소하는 게, 이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가 있으면은 일단 심리적인 압도감, 압박감을 갖고 일단 긴장을 하는 게 우리 ADHD 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죠. 해보기도 전에 안 될 것 같고, 해보기 전에 벌써 사기가 떨어지는 있죠.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는 마음보다 이런 동기보다는 동기가 꺾이고 어떻게 하면 피하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를 이제 우리가 자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좋아하는 건 아니죠. 좋아하고 자신이 잘하는 일은 누구보다 앞서서 이제 좋아하고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을 보이지만은 재미없고 뭔가 머리 써야 되고 이 여러 절차가 있고 이러면 일단 여러분들 다 피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머리에서 자동으로 여러분 자동으로 생각이 들죠. 자동사고 어렵다는 생각,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구체적인 큰 어떤 과제가 있으면은 일단은 시간도 있을 거고 어떤 양도 있을 거죠. 그죠? 어떤 특정한 오늘 하루 일주일 어떤 과제를 해야 돼. 페이퍼를 서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게 전체를 생각하시는 압도감을 가지시니까 날짜별로 오늘 내일로 그리고 또 이거를 쪼개는 연습. 아까 똑같이 문제 해결하는 거 비슷한 방식으로 시각화를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표현하는 게 파이 나누기. 여러분들 파이가 처음에는 서로가 이제 파이 나눈다는 말은 여러 조각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씹을 수 있는 만큼의 조각 크기로 나누라는 얘기죠. 추억을 하다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인 과제 보면 무조건 내가 압도감을 안 느낄 만큼의 조각으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6페이지, 7페이지 써야 되면 오늘 반 페이지도 여전히 부담이네. 그러면 한 패러그래프.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압도감을 안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쪼개는 연습. 여전히 압도감 가진단 말은 그게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급적이면은 이게 펼쳐서 얇아질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무조건 오늘 하루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제는 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쪼개는 연습. 그냥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이제 우리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조각 나누는 연습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조직적으로 서류 정리하기인데요. 이 부주의한 어떤 특성을 가진 우리 ADHD 성인분들은 이게 되게 어려운 어떤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게 머릿속에서 어떤 거는 이렇게 정리하고 또 어떤 일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시간 어떤 관리의 어려움처럼 이 서류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왜 어렵냐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이런 어려움 없는 분들은 머리로 비언어적으로 심상으로 이미지로 어떤 게 앞고 감각적으로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뒤고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ADHD 성인분들은 시간 감각에 대해서도 어렵고요. 여기서 저까지 가면 얼마나 걸리고 이 과업을 하면 어느 정도 걸린다. 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어렵고 같은 어떤 맥락으로 보면은 서류를 이 범주별로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범주적 카테고리 이게 이제 머릿속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자탕식으로 여러 이제 서류 이제 뒤섞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는 시각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서류별로 하위 어떤 범주, 어떤 거는 뭐 급하고 어떤 거는 안 급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하시면서 고객들한테 어떤 서류도 있을 수, 이메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양한 어떤 범주의 일들이 다른 종류의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이름을 색깔별로 한번 여러분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색깔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색깔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에 보면은 어떤 색깔이 여러분들한테 행운의 색깔일까요? 저 같으면 파란 색깔이 저한테는 좋아요. 저는 이제 신의 사주고 이제 보석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행운의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검은 색깔을 좋아하시고 녹색, 빨간색, 저는 개인적으로 푸른색을 좋아하고요. 여러분들도 그게 이제 ADHD성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이 동기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게 응용하는 게 중요하고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이제 시각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색깔
이제 뭔가 마음이 가는 색깔의 어떤 특히 이제 어려운 과제의 문제들은 내 마음이 쉽게 갈 수 있는 일종의 중화하기 물타기식이었던 그 색깔을 가지고 또 우리 마음을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뭐 감정 조절이나 동기 관련해서 또 팁은 앞으로 많이 드리겠지만 우선 조직적으로 소리 정리하는 것도 이제 되게 골치 아픈 일이지만은 폴더를 다른 별로 색깔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스티커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어릴 적에 좋아했던 어떤 스티커를 또 그 폴더에 붙여서 이 즐겁게 재밌게 일단 거부감을 줄이면서 거부감 줄이는 게 가장 크죠. 압도적인 어떤 처리, 이 과제 처리도 그렇고 소리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머릿속에 항상 압도감을 가지고 복잡하다,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부담을 줄이고 거부감을 줄이는 게 키포인트죠. 거부감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여러 가지 이제 동원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색깔이 다양한 폴더, 그다음에 하이 파일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군데 또 이 분산이 힘들면 큰 어떤 폴더에다가 세부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로 폴더를 또 이렇게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또 뭐 자질구질한 거는 바구니에 그냥 다 담아서 거기서 또 찾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각자의 이제 정리하는 방식의 팁을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시고 이런 거를 이제 서로가 나누면서 또 각자가 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나누면서 또 다른 분들은 또 그쪽 영역에 약한 분들은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각자의 어떤 노하우 이런 걸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차시 강의 여기서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